예, 이번 시간에는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해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예정인데요. 특히나 지금까지 배웠던 Perceptron, SVM, Logistic Regression에 관해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 프로세스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을 첫 번째 예제로 할 것이고, 두 번째 예제는 제가 지금까지 Linear Binary Classification 문제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중에서 바이너리가 아닌 멀티 클래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인 제가 어떠한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예제로 가지고 올까? 일단 여기 첫 번째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핸드 리튼 디짓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손글씨입니다. 손글씨. 그것을 0부터 9까지 써놓은 그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인풋으로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손으로 쓴 손글씨의 이미지가 그 안에 어떠한 숫자가 있는지를 맞추는 것을 핸드 리튼 디짓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는데 0부터 9까지니까 클래스가 총 10가지죠. 10개죠. 그래서 저희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클래스는 다 버리고 디짓 0과 디짓 1만을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처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손으로 쓴 0, 손으로 쓴 1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한번 바라보면 인풋이라는 것이 손으로 쓰여진 이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0이냐 그것이 1이냐 거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다는 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풋과 클래시파이어의 중간에 하나의 스텝이 더 있는데 이것을 핸드 엔지니어드 피처 또는 핸드 크래프트 피처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좀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은 제가 인풋이라고 했지만 인풋이 아니라 사실은 피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인풋이 주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 이미지에서 클래시파이어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에 적용하기 위해서 특징인자, 특성인자, 특징, 피처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x1, x2, x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피처라는 것은 인풋이라는 로 데이터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클래스마다 그 피처가 다르면 차이가 크면 좋은 피처겠죠. 그런 피처를 뽑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피처는 누가 어떤 피처를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주체는 그 문제를 푸는 유저가 하는 것입니다. 유저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잘 알고 있는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게 될 사람이 잘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좋은 피처를 뽑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의 프로세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로 데이터인 인풋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제일 잘 되게 하는 피처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뽑아야 합니다. 이 뽑아진 피처를 기반으로 우리가 배운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하겠죠. 이것이 선형일 수도 있고 비선형일 수도 있고 다양한 알고리즘들 제가 배웠습니다. Perceptron, SVM, Logistic Regression 등등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최소한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한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알고리즘들도 찾아보시고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판단하는 클래시파이를 하는 것을 전체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핸드리튼 디짓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피처를 뽑는 단계를 어떻게 보면 전처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에 주어진 인풋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무엇이냐? 핸드리튼 디짓 0이 있고 핸드리튼 디짓 1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미지를 28 by 28 픽셀,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0을 쓴 서로 다른 이미지가 500장, 0인 경우에 1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500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제가 올려드린 데이터를 이 클릭을 통해서 다운받으시고 폴더에 컴퓨터에 로컬하게 컴퓨터에 저장하신 다음에 아래 셀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umPy가 있어야 되고, 그림 플롯을 하기 위해서 matplotlib,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 cpcl이라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대 패스, relative 패스로 데이터 파일즈에 다운받은 두 개의 파일을 넣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digit 1, digit 0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은 쉐입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500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500이 여기 있는 것이고 28 by 28 픽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것의 디짓은 28 by 2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로도 500장이 있고, 여기서 두 번째 것도 여전히 28 by 28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플롯을 한번 해보죠. 플롯을 하려면 이것을 한번 뿌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0도 있고 뭐 이렇게 숫자가 있죠. 이것을 플롯하기 위해서는 그 figure라는 것을 figure 사이즈를 제가 6 곱하기 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 plot 이미지니까 이미지 쇼를 하겠습니다. 제가 임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것을 그레이스케일로 한 다음 plt 쇼를 하면 이렇게 1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엑시스에서 off를 하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랜덤하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예를 들어 랜덤하게, 그러면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겠죠. 여기에 rand 인티저가 있고 100을 하면 0에서 99 사이에 랜덤하게 숫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시키면 랜덤한 서로 다른 1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0이 되면 0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인풋을 확인을 했고, 그 인풋에서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이것을 서브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 1 해서 plt show를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1로 하고, 그러면 보시면 axis off를 여기는 이제 2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브 플롯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 자,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로우 데이터의 인풋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처를 뽑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0과 1이라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냥 행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8 by 28.
28 by 28의 각각 행렬의 엘리먼트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는 것이고, 검은색은 0이고 흰색은 1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풋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야 하는데 0과 1을 이 전체의 이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기에 첫 번째가 있는데 np min을 하겠습니다. 그 평균을 취하면 0 그러고 한 이 정도에서 1의 평균을 취하면 이건 무엇이냐 하면 픽셀을 다 더하면 평균을 하면 0.18, 0일 때 이것을 다 평균하면 0.49 분명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0은 이렇게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적으니까 이게 픽셀의 평균을 취하면 차이가 나니 피처로 사용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정답인지 아닌지 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피처의 하나의 캔디데이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하면 1차원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이게 좀 하나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냐 하면 이 전체 평균을 하지 말고 요 내부를 하면 이렇게 내부를 하면 여기는 거의 0일 테고 여기는 값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0부터 28개니까 0부터 28, 0부터 28이니까 센터가 14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뭐 이렇게 14, 16 정도, 그리고 16, 정도 이렇게 하면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1을 하면 보시면 요 부분 요 픽셀에서는 거의 다 검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작고 요 부분은 1을 쓸 때 포함되기 때문에 값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피처로 한번 써보자. 그냥 이렇게 try 하는 겁니다. try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할 때인데 우리가 반드시 뭔가 0와 1에서 피처를 뽑아야 되고, 그냥 여기 이 문제에서는 제가 그냥 제시하는 두 가지의 피처는 토탈 에버리지 픽셀과 센터에서 가까운 사각형을 친 다음에 거기에 평균을 취하는 것을 피처 1, 전체를 피처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처를 한번 뽑아 볼 텐데, 그래서 먼저 픽셀 1에 있는 거, 그리고 픽셀 디짓 1 그리고 디짓 0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오는데 500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 피처 벡터에서 트랜스포즈를 시켜서 이렇게 500개를 세울 거니까 결국은 500 by 2가 되겠죠. 칼럼 벡터가 2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또 따져봐야 될 것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디짓 0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거의 평균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500개의 각각의 평균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엑시스를 0, 1, 2가 있는데 0은 첫 번째는 500장이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쉐입을 보면 500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리쉐입을 해서 한 줄로 칼럼으로 세워야 하니까 첫 번째 줄은 몇 개, 500개긴 한데 몇 개인지 모른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하면 500개로 세워집니다. 이것의 쉐입을 보면 500 by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두 번째 피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칼럼을 호리존탈 스택을 해야 되니까 가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500개는 그대로 두고, 여기는 이 첫 번째 칼럼 500개 하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두고 그 각각의 이미지에서 센터에 사각형 박스를 친 다음에 거기서의 평균, 그리고 이것은 전체 평균이 x1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여기는 제로 디짓이 되고, 여기가 틀렸네요. 이게 다 1이어야 되고, 이건 해결이 됐고, 제로는 그대로. 자, 해서 500 쉐입을 보면 500 by 2죠. 그리고 x0도 500 by 2. 저희가 원하는 것은 x입니다. x를 두 개를 vertically 스택하겠습니다. 그래서 x1, x0가 되었고, 이것의 쉐입은 뭐 아시겠지만 1000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y는 np 역시나 칼럼으로 세워야겠죠. 세우는데 np 원스겠죠. 그 다음은 np 제로겠죠. 개수 해서 500개 1, 그 다음 여기가 500개 1 해서 assign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다 1이고 클래스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다 0입니다. 그렇게 되고 y의 쉐입을 보면 역시나 1000개의 한 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위해서 전부 다 제대로 다 스택을 했고, 혹시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플랫을 해봐야 되는데, 플랫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저희가 그 피처를 뽑았으니까 피처를 x1과 x2 이제 이쪽 이렇게 해서 피처 1과 피처 2를 제가 플랫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눈으로 봐서 구별이 되는지 그를 봐야 되기 때문에 10,5로 하고, 이제 plt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먼저 이렇게 두고 이제 plt 플랫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플랫을 할 거냐 하면 x1이겠죠. x1은 첫 번째가 첫 번째 피처에 해당하는 것이고, x1의 전체 이것이 두 번째 피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좌표가 되고, 여기는 점으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점으로 찍고, 그러니까 이제 라벨을 여기는 그 digit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벨을 digit 0. 그래서 라벨까지 표시를 하려면 레전드를 해야겠죠. 그 다음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자, 보시면 그리고 뭐 레전드 좀 더 하겠습니다. PLT에서 우리 X 라벨도 할 수 있죠. X 라벨은 피처겠죠. 피처 1이죠. 그리고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15로 하겠습니다. 역시나 Y축은 피처 2가 되고, 이것은 Y 레벨이 되고, 레전드도 폰트가 좀 작아 보이니 12 정도로 해서.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피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내려와서 이것을 보고 한번 보죠. 0과 1이 있습니다. 자, Y축을 피처 2를 먼저 보면 피처 2의 제가 의미는
전체의 에버리지 평균이었습니다. 보면 0이 더 크겠죠. 그래서 보시면 디짓 1이 일반적으로 디짓 1보다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피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좀 오버랩 되는 부분, 여기가 이제 틀리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피처 2라는 것은 이제 이 피처 1이라는 것은 이쪽인데, 피처 1은 여기 작은 사각형 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사각형을 보면 대부분의 값이 0입니다. 대부분의 값이. 좀 이렇게 이렇게 0을 이렇게 써버리면 거기에 값이 포함이 되겠죠. 정확하게 센터가 아니면. 여기는 보면 이렇게 칠하면 어느 정도 값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는 머신러닝과 상관이 없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는 전철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루려고 하는 문제, 다루려고 하는 인풋의 특징들을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피처의 형태로 뽑아내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단계가 끝이 나면 거기서부터 머신러닝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려지는지 한번 퍼셉트론을 통해서, SVM을 통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알고리즘들이 있는지는 어떠한 CBX 파일을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적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임포트를 해야 되고, 리니어 모델에 있겠죠.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를 리니어 모델에서 퍼셉트론을 가지고 톨러런스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CLF fit x, mp 레이블 y 끝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SVM도 일단 먼저 각각의 그걸 먼저 한번 다 풀어보죠. 그 다음 sklearn에서 임포트를 할 텐데 SVM 그 다음 CLF, 일단은 제가 이름을 같은 걸 쓰겠습니다. SVM의 SVC였죠. 클래시파이어. 근데 여기는 커널을 저희가 디파인을 해줘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니어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CLF fit 그래서 X와 MP 레이블을 Y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VM도 클래시피케이션이 끝이 났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여기서 가지고 오고, 여기를 MP 모델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가지고 오고, 솔버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일단은 대부분 여러분들 블랭크로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걸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같이 되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다 한 겁니다. 각각에 따라서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clf.predict를 해서 그 값을 넣으면 예측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직선을 긋고 싶으면 오메가를 추출해야겠죠. 각각을.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퍼셉트론을 했고, 퍼셉트론에서 보시면 오메가를 제로스로 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리고 오메가에 여기에 그 다음 오메가에 1,0에 오메가에 제가 그 플러스를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CLF 뭘 해야 돼? 인터셉트를 해서 여기에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코에피션트를 해서 여기는 0,0, 그 다음 CLF 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0,1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메가를 찾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x1p 그 다음 x2를 하겠습니다. 제가 플러스 y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x1, x2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np linspace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범위를 보면 올라가서 보면 0에서 1 사이를 0,1을 100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reshape를 보통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1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메가 1 나누기 오메가 2,0 곱하기 x1p였습니다. 빼기 오메가 낫이었기 때문에 나누기 오메가 2,0 이것이 xp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에서 플러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해야 될 것이 플러스를 하고 x1p, x2p를 하면 이렇게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것은 퍼셉트론에 조금 코스메틱하게 한번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고 라벨은 여기서는 퍼셉트론 이렇게 좀 써주면 여러분들 이런 연습 이렇게 해서 되고 뭐 좀 라인 위드를 두께를 뭐 3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이 퍼셉트론의 클래시파이어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SVM을 먼저 실행을 해야겠죠. 제가 사실 이렇게 같은 문자를 쓰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같은 문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변수명을 이렇게 같게 쓰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것이 꼬여버리면 디버깅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SVM을 구하고 같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걸 바꿔줘야겠죠. SVM 했을 때 SVM을 한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와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여기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여기다가 좀 다시 올라가서 엑시스를 좀 강제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좀 보니까 플랫을 엑시스를 일단은 엑시스를 이퀄로 하고 plt 엑시스를 범위를 마이너스 0.1에서 1.1 이 x쪽 범위이고 y쪽 범위는 마이너스 0.1에서 0.5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강제를 하고 다시 퍼셉트론 보시면 여기가 틀렸네요. 보면 엑시스에서 범위가 사실 이퀄을 했고 PLT가 틀린 게 0.5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여기 엑시스 다시 이걸 한번 생략해보고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디버깅을 하고 있는데 플러시 되는데 엑시스에서 이퀄 EQ 맞고 엑시스에서 범위를 마이너스 0.1에서 1.1까지 마이너스 y축을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디버깅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하면 범위가 되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보시면 다시 여기서도 지금 보면 해서 이 범위에서 같은 범위에 두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지금 이게 너무 이 직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미스클래시파이드는 그리고 SVM
좀 기울기가 다르죠. 그 다음 perceptron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성능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까지 해보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과정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그 디짓을 한번 가지고 와서 0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제가 이건지 알고 있죠? 이것을 테스트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테스트 x를 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0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넣고 그것이 실제로 0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테스트 x를 가지고 왔고 저희가 테스트 x를 로지스틱에 넣는 게 아니죠. 그것을 feature x가 들어와야겠죠? feature x는 feature extraction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로로 그래서 h 스택이고 어떻게 했었죠? 제가 np min을 했었죠. 그리고 테스트 x를 가지고 오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처음 여기는 전체, 그 다음 두 번째는 12에서 16, 12에서 16. 제가 그 학습을 할 때 사용했던 피처 익스트랙션과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처를 X를 만들었고 이 피처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피처 X에 한번 그 쉐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위쉐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쉐입을 아니죠. 여기를 이 전체를 위쉐입을 가로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2,1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 CLF에 predict를 넣는 거죠. 여기에 제가 했던 feature x를 넣고 이것을 결과로 턴인을 하고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렸네요. x가 보시면 h 스택을 쉐입이 되었고 feature x를 넣고 predict를 했을 때 결과물 보는데 feature x가 쉐입이 1, 틀렸습니다. 이게 그 x를 가로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0. 디짓 0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0입니다. 이걸 숫자로 보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1을 가지고 오고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심이 가시면 여기에다가 랜덤 하면 되겠죠. 랜덤하게 가지고 오고 랜드 인트를 해서 어디죠? 100가지 중에 가지고 오고 0. 지금 다 1이기 때문에 맞춘다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1인데도 파란색이 넣으면 몇 개가 틀리는 경우가 있죠. 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0은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0이고 0 이것을 합치겠습니다. 합쳐서 플러스를 해보면 계속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데이터셋에서는 이 정도가 지금 틀리는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로 그 hand written digit 0과 1이 있는 것을 머신 러닝 관점에서 전처리라는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 후에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제에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래시피케이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성능은 어떠한 알고리즘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많이 함수화되어 있고 대부분 머신러닝의 예를 들면 사이클런에서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풋의 형태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많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함으로써 좋은 피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예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다음 예시에서 다음 동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